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기념사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지금 현재 자유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지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세력들과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역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과의 전쟁이다라고 강조한 거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척결 발언을 할 때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공산당, 저민주당,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척결, 무려 우리 국민들 70%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국민의힘 후보님들 더 독하게 가열차게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계열의 3선 이영일 전 의원, 총선 국민의힘 과반 승리, 핵심 5가지 이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공부를 해봤더니 이영일 1939년생이고 전라도 출신이십니다. 전라도. 그러니까 광주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이 서울대를 나온 분이고 또 4.19 혁명으로 학생운동을 벌였으며 이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을 결성, 선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1965년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결성,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했으며 5.16 군사혁명 재판에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4.19 혁명 유공자로 형면제 출감했습니다. 자, 이 광주 초등학교, 광주 중학교, 광주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자, 그리고 81년에 총선 국회의원 전국구 민주정의당, 85년 총선 국회의원 전남 광주시 서구 민주정의당, 그리고 이 97년도에는 광주 동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민주당 계열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또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강조했느냐? 40 총선 국민의힘 승리, 과반 의석은 무난히 확보할 것. 핵심 5가지 이유. 이영일 전 국회의원. 첫 번째, 이유 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지한 표정으로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고 묻습니다. 현 시점에서 누구도 정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승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힘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내 말에 확신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겠지요? 왜? 여론조사 결과가 내 전망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여론조사에서 쪽집게 같다는 별명을 붙은 이영작 박사, 통계학 박사는 여론조사만 너무 믿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라면서 자칫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선거에서 지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낡은 기법이 아직도 한국 여론조사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법일까요? 통계학 이영작 박사는 경마형 조사
방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경마에서 여러 필의 말이 선두 다툼을 벌이면서 달리는데 어느 말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한국형 여론조사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유권자의 지향이 어느 당인가를 맞춰야 예측이 정확해질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후보들을 경주마로 상정하고 관객들에게 어느 말이 선두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항상 40%대 이상의 높은 지지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서 패하고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좌파가 선거로 잡은 정권을 우파에게 선거로 뺏기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우파 후보인 윤석열이 0.7%로 승리, 정권을 잡은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얻을 것인가? 나의 답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입니다. 왜냐고요? 왜냐고요? 둘째, 윤석열 정권 지지도는 처음부터 낮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대선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토라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실패를 속도감 있게 적발하고 단속해 줄 것을 바랐는데 그것이 너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토요일 광화문 거리를 가득 채우면서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을 벌였던 세력들이 삐진 나머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을 외면했습니다.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자행한 온갖 부정, 불법, 피해자들의 아픔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인한 것처럼 이재명이나 조국을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칼을 주었으나 제대로 못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치력 부족이 겹쳤습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가 마치 자기들만의 공헌인 양 호도하면서 문재인 정권 반대 투쟁을 주도해온 시민단체 세력의 큰 기여를 무시했고 심지어 적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파동 때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민중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것은 국민의 힘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이때 국민의 힘은 뭘 했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윤석열 정권 지지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다수결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의석은 과반수를 훨씬 상회, 국회 300의석 중 170여석을 점유함으로 해서 국회를 그들 멋대로 운영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수많은 법을 제정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 독재는 상당히 견제되었지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은 언제나 가능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항상 과반수 의결, 대통령만
3분의 1을 필요로 함. 과반수 의결로 탄핵안을 가결하고 일단 가결되면 그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자기들 주장에 맞서는 검사 3인을 탄핵하고 명분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것이야말로 횡포의 극치였습니다. 다수결을 앞세워 마음대로 탄핵하고 마음대로 입법하고 정부 입법안은 무조건 폐기하는 행태야말로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마땅히 준엄하게 심판해야 할 과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거는 대통령 선거 중간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적 성격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심판받는 선거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한 야당의 입법 독재와 다수결 횡포가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승리로 행정부는 장악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국영기업체나 공기업의 장들 역시 전임자가 임명한 그대로였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백 개의 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낮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넷째, 백성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가히 속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금고에서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세력들은 정권 심판론을 지지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물론 국정 운영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정부에게 묻겠지만 그보다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국회를 방탄수단으로 수차례 악용하고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외면하고 탄핵권을 남발하는 데 진저리를 쳐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거는 정부 심판과 야당 심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특히 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멋지게 지는 것보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낫다라면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고쳐 위성 정당을 만들고 그 결과 53.8cm의 긴 투표용지를 만들게 한 책임도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특히 공천의 난맥으로 당심과 민심이 왜곡되고 상식과 공정의 시대정신에 역행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도 국민이 심판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건국 이래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지만 한 번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놓고 선택해 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덜 나쁜 것을 고르는 비극적 선택 상황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데는 거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국회, 즉 21대 총선거 때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의 리더십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략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습니다. 선전전에서도 대여 공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이끌고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과거의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략이 깔려있고 대야 공세가 날카롭고 뉴스 메이킹에 상당한 수준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득표에 필요한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정치 개혁의 과제를 여당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연으로 국민의힘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유세 현장을 매일 매시간 인파로 가득 채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당 선거사상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진 풍경입니다.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정치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야당의 견제 없는 안보 외교에서는 눈부신 성과를 얻었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인 한미 관계를 다시 정상화했습니다. 한일 관계도 협력의 본 궤도에 올렸습니다. 대중국 외교에서도 주권 국가답게 상호주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에 승리하면 내치에서도 외교에 못지않게 큰 업적을 보일 전망을 민생 투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공인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경제 비전은 전국의 상공인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으며 당시에 상공인들의 박수가 그 어느 때보다 열광적이었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최종적 선택.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5년을 겪어보았습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놓고 차는 줄곧 왼쪽으로만 몰아가면서 인기 관리에 국고탕진, 사상 최고의 국가 채무를 후대들에게 떠맡겼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재임 중이거나 재임 이전에 형사 피고인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대표는 수많은 사건에 연루된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에게는 정권 심판으로 선거를 이겨 국회를 자기 감옥행을 막을 방탄용으로 만드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 속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에 못지않게 매우 높습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토라진 반윤 세력이었을지라도 역사를 다시 문재인 시대로 되돌리는 길을 선택할 리는 만무합니다. 비국적 선택일망정 국민의 힘을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선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재명의 정권 심판론과 한동훈의 입법 독재 심판론이 함께 겨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진영 논리에 매몰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직접 투표용지 앞에 서면 선택을 놓고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덜 나쁜 미래가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정답은 국민의힘의 승리입니다. 중간 선거의 성격 때문에 압승은 어렵지만 과반 의석은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나의 전망입니다. 이영일 전 국회의원 3선. 자, 이 칼럼에 정말 많은 유권자들이, 네티즌들이 정말 위대한 예측이십니다. 민주당 제발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박살 났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글 써주신 예측을 해주신 전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민주당은 사라져야 한다. 나도 민주당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등등 모든 댓글에서 물론 국민의힘을 까는 댓글도 있지만 모든 댓글에서 다 민주당 이재명을 박살내고 민주당 이번에 한번 박살나 봐야 민주당이 새로워진다라며 오죽했으면 이낙연이가 탈당했겠나. 이분이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이셨으니 얼마나 잘 보고 계시냐라며 한바탕 민주당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님들 더 가열차게 더 내려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총선은 정말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